후보자께 오늘 한 7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준비를 해주시고. 첫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보고 요구는 직권 남용인가 아닌가. 두 번째, 북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대응 체계가 경찰이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가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정치적 압박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 특수활동비 109억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달라. 여섯 번째, 경찰 조사의 법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일곱 번째가 평화 시위를 위해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에 좀 보호에 길을 기울여줘야 된다. 요 7가지를 묻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접대 받았죠? 현재 금액을 떠나서 확인 중인 사안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하는데 접대받은 문제를 가지고 그게 100만 원을 받았다. 얼마나 한심하다.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도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말이지 석 흘려가지고 언론 프레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방송 보다 보니까 뭐 100만 원이니 뭐 어떻게 하는데 접대받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부터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사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첫째, 정유라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에 개입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구판 벌였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성형수술했다.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인물과 미래를 즐겼다. 여섯째, 최순실이 등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다. 일곱째,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운영하려고 했다. 여덟째, 박근혜 대통령 대기업으로부터 돈 받았다. 아홉째,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사유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 열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덕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다. 11째,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2째, 최순실이 담뱃값 인상의 주범이다. 13째, 최순실이 박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14째, 김연아 선수가 널품체조 시연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당했다. 15째, 폰이 비정상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 배경에 무속이 있다. 16째, 박근혜 대통령이 차원병원에서 길라임으로 감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17,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의료기관에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18째, 태블릿 PC 최순실이 독일에서 사용하다 버린 것이다. 19째,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다. 20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조정을 받았다. 21번째, 한기환 총리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 22번째, 정호성 녹음 파일 10초만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될 것이다. 23번째, 박근혜 대통령 면도칼 기습이 최순덕 집에 매물렀다. 24번째, 최순실 재단 해외에 수조 은행과 정황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있습니까? 재판 중이 아니고 하나라도 진실이 있느냐. 지금 재판 다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허위사실 유포, 언론 방송, 특히 방송에 종편하고 방송들이 이 허위사실 유포했는 패널들 있잖아요. 이거 고발 조치할 텐데 지금 조사 다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실 겁니까? 고발해 주신다면은 예, 저희는 엄정하게 태극기 집회에 10,000원, 20,000원 돈 낸 사람들 45,000명 뒤졌죠. 계좌 추적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예, 수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자, 20,000명이 아니고 45,000명, 10,000원, 20,000명 낸 사람을 45,000명 뒤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파 보수 정부, 보수 정당에는 앞으로 후원금 하지 말라는 경고잖아요. 그게 경찰이 했는 짓 아닙니까? 저희는 고발이 된 사안이라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본부에 38억 그쳤는데 경찰 조사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10,000원, 20,000원 내는 걸 계좌 추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아무리 이게 무슨 촛불혁명이다 뭐라 하지만은 이 사람들요, 근본적으로 경찰이 그런 짓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38억 그쳤는 왜 촛불 집회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10,000원, 20,000원 낸 사람들 계좌 다 조사합니까? 그것도 45,000명씩이나? 도대체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민주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소신을. 네, 잠깐만요, 소신 답변 듣고 한번 볼게요. 말씀해보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함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45,000명, 10,000원, 20,000원 낸 사람 45,000명을 뒤졌는데 뭘 살펴봅니까? 소신을 얘기해 보시라고. 그게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희가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절차 방법에 있어서 적정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발만 하면은 10,000원, 20,000원, 일반 시민들이 10,000원, 20,000원 내는 그런 후원금을 조사를 합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의무면은 그러면은 45,000명 계좌를 뒤져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일반 10,000원, 20,000원 내는 사람들을 계좌를 뒤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 7일 날 그 태극기 집회 광화문 KT 광화문 지사 앞에 지날 쯤에 어떤 개안이 행렬대열로 돌았죠. 네.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네. 그 서울역에서 출발한 행렬이 광화문을 지나서 KT 이 사옥 앞을 지날 쯤에 행렬을 따라오던 괴한이 앞서서 빠른 걸음으로 가서 그 행진 중에 있는 참가자를 거세게 밀치고 집회용품을 강탈해서 바깥으로 달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용품 강탈했는 집회용품이 뭡니까? 앞면은 김정은 사진이고 뒷면은 북한의 인공기를 X 표시로 했는 용품입니다. 자, 그 사람을 어디로, 도대체 그 사람이 집회용품 중에서 인공기하고 김정은 사진을 강탈했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경찰서로 고발했습니까? 예, 저기 참가자들이 이제 애워싸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집회용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이제 못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피해를 받던 피해자가 집회 방해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있었는 청운동 집회에서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사진하고 인공기 사진을 강탈해가고 자기는 절대로 그거 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이제 그날은 제가 집회를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7월 7일 날 집회 참석했던 사람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7월 7일 날 집회에서 시위용품을 뺏어갔던 괴한이 그날 또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해서 경찰이 인계해서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집회가 끝날 즈음에 한 30분 후에 그 괴한이 다시 집회 현장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항의를 하는 이런 현이 있었다. 근데 자기가 따지고 싶었지만은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카메라나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당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는데 너무 상당히 좀 억울하고 답답하다. 그 사람이 단독이에요? 안 그러면 몇 사람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혼자 왔던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제보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얼굴을 알기 때문에 따라다녀 보니까 최소 4명에서 5명 정도의 인원이. 자, 이 사람이 청장님, 네. 이 사람 탈북자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도대체 탈북자가 김정은 사진하고 인공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시위 한창 하고 있는데 빼들어가가지고 못 돌려주겠다.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청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위장탈북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런데 경찰에서 분명하게 이런 현장에 사진까지를 해서 경찰에 줬는데, 경찰에서 대처를 안 하고 풀어주고, 그 다음 집회 또 나타나서, 또 경찰에 인계했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대여섯 명이 또 나타났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경찰이 그냥 집회 방해를 방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지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사건처럼 그렇게 폭력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관 앉아 주십시오. 제가 본격 질의를 할게요. 저희 5분 정도 질의하면 되죠? 네. 지금 5분 지금 다 됐는데 이분이 탈북자예요. 그러다가 왜 탈북자가 김정은 사진하고 인공기를 품에 안고 절대 못 돌려준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 집회, 탈북자 집회, 우리 집회하고 있는데 탈북자가 뛰어들어서 법 위반을 알면서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는 한 4-5명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 집회 방해죄로 보기에는 뭔가 엄중하다.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생각 사상이 그렇다 하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은 본인이 탈북했는 사람이 인공기하고 김정은 사진을 품에 안고 도저히 못 돌려준다고 할 때는 이건 대공에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등을 판단을 해서 집회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폭력 집회 그때 파이프 들고 버스 부수고 전경 두드려 팼던 폭력 집회 기소보다 지금 평화 집회, 태극기 집회 폭력 한 분도 안 서는 평화 집회 기소 숫자가 많다는 거는 보고 받으셨어요? 그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확실한 그게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네. 본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여기는 폭력에 대해서 전혀 폭력 안 하고 평화 시위하는데 기소가 어떻게 폭력 집회보다 기소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의심이 되니까 내용을 저한테 제 질의하기 전에 좀 자료를 좀 갖다 줘 보세요. 기소 여건에 대해서.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고생하셨습니다. 기발합니다. 그 경찰의 편파 수사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청장 되시면은 이 부분을 경찰의 가치에 맞게 공정성을 좀 기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태극기 집회, 진보 집회, 사법 처리 통계가 구분해가 안 나오니까 뭐 어떤 볼 수가 없는데요. 네, 태극기 집회는 비폭력 집회입니다. 네,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집회에 불구속, 구속이 비슷하냐고. 비폭력 집회한테 뭐 그렇게 기소할 내용이 그래 많습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네. 공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한 보실랍니까? 자료 화면. 제일 밑에 저게 대한애국당 화장실에 둔 사제 폭발물이에요. 저게요, 광산에 있어서는 폭발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시간 타이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있고, 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저기에다가 액체, 소위 말하는 폭발물 액체만 넣으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저게 당사 화장실에 놨는데 현장에서 잡았어요. 네. 근데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나갔습니다. 저거 어이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몇몇 군데에서 이렇게 방범보안업체 폭파 협박 전화 한 사람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폭파 협박 환자 구속되고 전주백화점 폭파 협박 환자 구속됐는데 폭발물을 사제 폭발을 들고 당사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 구속 안 되고 그냥 무혐의로 풀어줬어요. 검찰에서 지금 여기에 누가 붙은지 아세요? 법무부는 향법이 붙어서 향법이 어딥니까? 가장 좌파 시민 법무부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공범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 수사를 안 하고 현재 폭발물 들고 들어온 사제 폭발물 들고 들어온 사람을 혐의 없음을 합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경찰이 다시 재수사 그걸 해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지금. 공당에 화장실에다가 저런 폭발물 들고 왔는데 혐의가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전화 폭파한 사람 다 구속시켜 놓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혐의라든가 위험성 등을 판단을 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해보세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30분 만에 법무부원 향법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공범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다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저렇게 사제 폭발물 들고 들어가면 그냥 불구속도 아니에요. 그냥 혐의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들고 가볼까 싶어.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한국의 SNS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청장 되시면 이거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3만 명 정도가 사이버 전사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 17년에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들을 사이버 테러 방지법 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꼭 필요한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지 이제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여론이 아니고 그 사이버 전사들이 대한민국의 네이버나 다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여론이겠습니까? 그거를 경찰이 이 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요. 네. 그 드루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댓글 조작 아닙니까? 이 북한이 조정하는 사이버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댓글 조작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이버 테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도 10분 이해를 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 갖추어지는데 저희 경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7,000명이 24시간 대한민국의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이게 경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7,000명이 밤낮을 안 가리고 24시간 하면은 이 사람들이 12시간씩 해도 14,000명이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요, 언제라도 화살이 지금의 여당한테도 화살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정확한 국민 여론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드루킹보다도 더한 사이버 테러단들이 7,000명이 24시간, 이게 경찰에서 얘기한 거예요. 7,000명이 24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고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되시면은 이거 대대적으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폭발물 설치 사건은 저희 경찰에서는 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위험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은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드루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후보자께서 드루킹 경인선의 블로그 전체 거리 1472개,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선동글이 얼마 되는지는 아세요? 정확히는 31% 455개입니다. 드루킹이 서울청이 드루킹 측근인 김모 씨의 거주지를 압수해서 암호 USB를 저장 장치를 발견해 풀어봤는데 그게 2016년 10월부터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2016년 6월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6월부터 이 댓글 인터넷 기사 9만 개의 댓글 작업을 한 겁니다. 9만 개. 그리고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있는 겁니다. 댓글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 2016년 10월 그 당시에 댓글 분석을 해보시면은 조직적으로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나옵니다. 자, 이거 수사할 의향이 있으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이게 사항 댓글을 대통령 선거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2016년 6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댓글을 강하게 했을 때가 2016년 10월입니다. 그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4군데 정도의 댓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드루킹 외에 다른 조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현상이 있는지 분석을 경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저도 안행위에 간사를 해본 사람으로 인사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장께서 후보자께서 청장 되시면은 2가지를 좀 지켜달라. 우선 획기적인 거는요. 현장 인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 지방청, 중앙, 서울청, 서울, 경찰청, 여기가 아니고, 경찰서. 인사를, 획기적인 인사는 그겁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서의 사람들을 전면적인 진급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보직 좋은데 청으로 안 옵니다. 진급에 목매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직급 중에서 가장 정체되어 있는 직급이 어딥니까? 네, 경정에서 총경. 지금 경위 경감이 20% 가까이 되고요. 경감 경정이 10% 가까이 됩니다. 여기 가장 강한 게 경위 경감이에요. 여기로 따지면은 일반 공무원의 6급 정도인데 이 급을 구분시키세요. 네, 청장께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경찰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은 이 급을 한 단계 더 넣으라고요. 네, 지금 여기 경위 경정의 20%가 소위 말해서 경위 경감까지 못 가고 지금 경사 경위 경감 이 경정 이 직급 있잖아요. 네, 중간에 19.20% 가는 소위 공무원의 6급에 해당되는 이 직급이 워낙 정체가 심하니까 경찰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사혁신이라는 그런 겁니다.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이 의혹 가질 수 있는 인사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네, 그리고 임기 2년 아닙니까? 임기 2년은 이제 임명공작을 국회 통과하면은 경찰청장 임기 보장이잖아요. 본인이 하자가 없으면은. 그럼 네. 소신껏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찰들의 복지라는 것은 인사적재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위급 인사를 다 묶어놓고 상위급의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2가지 원칙. 네, 우선 경찰서 중심 진급. 네, 그다음 그 현장 중심 진급입니다. 2번째 하위적 30%에 대한 인사 적재를 어떻게 풀 거냐. 네, 이것만 풀어놓으면요. 경찰들께서 아마 지금 청장 후보자가 청장 되시더라도 아마 길이 경찰 역사에 남을 분이 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청장 후보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인사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강구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인사 개혁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경찰 특수활동비 좀 특수활동비 얼마죠? 일반 예산의 특수활동비가 100여 원, 그다음에 정보 예산의 정보 예산이 400여 원. 그렇게 저는 책정됐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이제 못 견딘다고 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없애든지 100% 공개하든지 이래 가야 될 거예요. 자, 국회가 그래 가면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리 하세요. 왜? 특수활동비 가져 있어 봐야요. 다음에 적폐로 또 걸립니다. 제가 볼 때 국회,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경찰, 그죠? 가장 적폐, 특수활동비 적게 쓰면서 괜히 특수활동비 쓴다고 의혹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욕한 데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100% 공개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적폐로 몰아버렸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은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 되시면은 우리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100%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의원님 당부사항 적극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사이버 제가 말씀드렸는데 7,000명이 북한의 사이버 전사 7,000명이 24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찰이 이제는 이거 수사할 때가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게 뭐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조사를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7,000명이 아침 눈 뜨자부터 대한민국의 메인 뉴스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메인 뉴스를 가지고 해킹할 때를 찾아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SNS로 들어옵니다. 이게 북한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고 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런 데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제가 첫 질의로 했습니다. 자,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고발하면은 조사하시겠습니까? 네.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